작년 한 해 독일에서 전기 자동차를 구매했던 분들은 생각지도 않은 손해를 봤습니다. 보조금을 믿고 자동차 구매 계약을 했지만 갑작스럽게 이 보조금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주겠다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이유, 독일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전기차 보조금은 나은 편입니다. 일자리나 업무 자체가 사라진 사람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 배터리, 항공 등 여러 사업에 들어가는 지원금마저 깎여 독일 미래산업 관련 인력 양성에 문제가 생기자 독일 사회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독일의 여러 산업 전략 계획이 어그러지는 등 미래 투자 관련 대폭 수정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돈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예고 없이 국가 재정 집행을 대폭 수정할 수 있을까요? 국가가 재정을 사용하는데 미리 잡힌 예산이라는 것도 있고 재정 운영 계획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삭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일이 허술했나 싶을 정도인데요. 일단 이에 대한 답부터 하면 예, 맞습니다. 돈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돈이 사라졌다기보다 돈을 못 쓰게 된 거죠. 이런 사단이 난 이유 바로 독일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그놈의 국가 부채 제동 장치 때문입니다. 독일말로 슐렌브렘제 직역하면 국가 부채 브레이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이렇게 국가 운영에 있어 재정적으로 적정한 부채 한도를 헌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채 발행 역시 제한되죠. 그러니까 한 해 국가의 재정 적자가 3%를 넘지 못하도록 제도화에 놓고 있고요. 국가 부채 한도 역시 GDP 기준 0.35%를 넘지 못하도록 못 박아놓았습니다. 물론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코로나 같은 비상시기가 바로 이에 해당되죠. 연방국회에서 의결만 하면 이 브레이크를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위기가 아니면 정부가 돈이 없을 때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위기가 아니라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필요가 없기도 하지만 산업전환 시대에 과감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할 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이 건전재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부담이 디지털 전환의 시기 독일의 미래를 더욱 망가뜨리고 있다는 논란이 최근 일고 있는 건데요. 바로 내연기관 자동차 시절 선도적인 시장 포지션을 점유하고 있을 때는 기업들만의 투자로 제조업을 유지해 올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과도기 국가가 직접 나서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 많은 건데 이 부분이 자꾸 제동에 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프 숄츠 독일 연방 총리를 비롯한 독일 정부가 고안해낸 것이 코로나 대응에 쓰고 남은 600억 유로를 기후변환기금 KTF에 전용하는 방식의 예산안 편성이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관해서는 이 국가부채 제동장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었고 이때 잡혔던 예산 중 남은 부분을 위기 대응이 아닌 미래 투자에 쓰겠다며 우회 경로를 택한 겁니다. 이런 편법을 통해 전기 자동차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기후 중립을 위한 투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문제는 이 600억 유로 전용이 독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이 나오자 사용을 할 수 없게 된 건데요. 즉 헌법재판소는 해당 예산안이 국가부채 제동조항을 우회한 편법적인 조치로 판단 위헌이라 결정하자 파장이 일었습니다. 결국 갑작스레 쓸 돈이 사라진 것이죠. 독일 헌법에 명시화된 국가부채 제동장치로 인해 돈을 끌어올 수 없으니 돈이 증발한 것처럼 어딘가 예산안을 수정해야 했던 겁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어쩔 수 없이 기존 전기차 보조금 등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R&D 연구 개발 예산까지 손을 봐야 할 정도까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건전재정을 위한 헌법에 명시해 놓은 국가부채 제동장치에 대한 논란이 독일 전 사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국 내 비판뿐만이 아니라 지금 OECD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 등 국제기관으로부터 이 건전재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국가 채무 제동장치 손을 봐라 등의 요구가 독일 정부에 빗발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논란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그래서 삭감 대상이 된 분야가 바로 자동차 배터리 연구 지원금입니다. 이에 반해 수소 투자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미래 정책에 있어 재생에너지 사업은 핵심 중 핵심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있어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에너지 저장 장치죠. 지금까지는 배터리를 이용한 ESS와 수소가 유일한 저장 기술인데요. 결국 수소보다 경쟁력이 없다 생각하는 배터리 쪽을 내려놓기로 연방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독일 유럽 경제주간지 벼츠악 포케는 2024년 1월 15일 독일 연합정부가 배터리 연구비를 삭감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씁니다. 매체는 인텔과 같은 기업에 수조 원대의 보존금을 지원하는 동안 배터리 관련 대학과 응용사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삭감했다 전하며, 이에 관해 관련 연구자들은 독일 배터리 연구의 종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독일의 배터리 연구 생태계가 파괴됨과 동시에 탄소 중립을 위한 독일 사회의 외국 기업 의존도가 강화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밝히고도 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번 연구비 삭감으로 배터리 신소재 연구 프로젝트, 배터리 리사이클링 프로젝트, 그리고 배터리 산업 설비 연구 등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이며, 총 배터리 연구 중 75%가 연구비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매체는 이번 위헌 판결로 기후전환 자금 중 총 연구 보조금 1억 5,600만 유로 정도가 줄었다며, 이는 독일 배터리 응용 연구의 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배터리 산업에 있어 젊은 연구자와 기술자들의 훈련 자체가 현저히 위협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 결핍 현상과 아시아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해당 연구기관의 주장도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 등에 비해 현저히 배터리 산업에 약한 독일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오던 분야가 바로 배터리 신소재 연구와 설비 쪽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독일 언론사 타겟슈피겔은 어렵게 20년 동안 독일의 배터리 분야에 연구해오던 것들이 이번 지원이 사라지자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평론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부채 제동 장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독일 내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독일 국영방송 ARD는 2024년 5월 2일 OECD는 올해 독일 경제 저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밝히며, 국가 부채 제동 장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OECD는 독일 경제 침체 극복 관련 독일 정부의 투자 재량권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국가 부채 제동 장치 개혁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특히 계획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후전환 펀드를 통해 계획했던 여러 2024년 프로젝트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강조합니다. 매체는 계속해서 OECD는 또한 올해 독일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OECD는 올해 2월 독일 경제 성장률을 0.6%에서 0.3%로 낮추기도 했다. 내년 정도 돼서야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1.1%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밝히고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3.1%, 내년 3.2%를 OECD는 기대하고 있다 보도합니다. 방송은 여기서 OECD의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매체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독일 제조업은 더 많은 에너지 집약 산업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에너지 섹터는 어렵다며, 독일 산업이 에너지 위기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합니다. 또한 기업들과 가계에는 계획된 보조금 및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관련 불안이 현존하고 있다며, 이런 모습들은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고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매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는 제한된 재정정책이 경기 위축에 이유이기도 하다 꼬집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국가 부채 제동 장치와 독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독일 정부의 재정 지출을 현저히 제한시키고 있고 2024년 공공지출의 축소를 불러왔다 방송은 보도합니다. 즉 현 경기 침체 및 산업 전환 대응을 독일 정부가 건전 재정 제약에 따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OECD와 독일 방송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가 아니라 미래라는 것이 독일 언론사의 시각입니다. 독일 유럽일간지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는 2024년 5월 28일 국제통화기금 IMF는 독일의 성장을 믿고 있지만 완만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방송은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과 2026년 독일이 경제성장률 1%에서 1.5% 정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그러나 독일 연방정부에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으며 관료주의가 산업생산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기관의 의견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부채 제동 장치에 대한 완만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는 밝히며, 독일 정부의 재정 지출 필요성은 다음에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개혁에 대한 이유도 함께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시대의 전환에 대한 투자와 함께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방송은 국가부채 브레이크 자체를 무력화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 국가부채 한도를 1%라도 더 높여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당연합니다. 갈 길이 먼 독일 산업이 연구 투자에서부터 제약을 받게 되자 독일 사회가 격한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 플랫폼 및 배터리 등 지금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전후방 산업이 취약한 독일이 연구 투자에서마저 이렇게 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자동차 산업이 완전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감까지 독일 산업계에 확산 중이죠.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재정, 헌법에 명문화된 국가 부채 제동 장치의 역습에 독일 사회가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